4학년 국어 해볼게요. 집중. 자, 우리 친구들 4학년 국어 요번에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보자. 선생님이 양을 너무 많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 반 회의 시간이에요. 자, 뭔가 이제 자리 정돈을 시키고 사회자가 하는 일이 있죠. 회의 주제를 뭘로 할지 막 정하고 이끌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김찬민은 무슨 주제를 제안했어요?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이런 주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회의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회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다수결, 뭔가 이렇게 표결을 하는 거죠. 자, 29번에 보니까 다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회자죠. 충분히 의견이 나누어지면 결정을 하도록, 그 다음에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사람이 사회자라고 합니다. 자, 김찬민이 제안한 회의 주제, 아까 밑줄 그었는데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요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요걸로 주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처음에 고경희라는 애가 있었어. 경희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도 제안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19명, 19명이 첫 번째 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걸로 회의 주제를 정하고 회의를 합니다. 자, 친구들이 이제 학급 회의를 잘 하려면 친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5번은 틀렸죠. 다른 사람의 평소에 잘못한 행동한 예를 들어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좀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급 회의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자, 태영이의 의견을 보면은 듣기 싫은 박태영은 뭐라고 했냐면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 그랬고요. 강찬우가 근데 그때 마침 탁 끼어들었어. 요건 잘못됐는데 그지? 끼어들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심한 장난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강찬우가. 근데 끼어들었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희정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운말을 사용하자. 희정이는 고운말을 사용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얘기했죠. 자, 이유를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말을 주고받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아하, 알맞은 근거를 들었네요. 그 다음에 아우 경희가 또 비아냥거렸네. 어머 미안해. 화면이 갑자기 꺼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시 수습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화면을 공유할게요. 이런 일들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화면을 공유합니다. 자, 경희가 이때 비아냥거리면서 좀 그랬어요. 서로 학급 회의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눈썹에 힘을 막 빡 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말할 기회도 얻지 않고 이거 안 되죠.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경희가 지금 서로 그랬나요?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높임말도 사용하지 않은 고경희 친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거친 말을 사용한 이희정 친구를 주의를 한 번씩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아하, 이거 진짜 사회자가 힘들겠는데? 자, 그래서 한번 답을 맞춰보면 33번에 다음 의견은 누가 말한 겁니까? 심한 장난하지 말자 강찬우.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 박태영이었습니다. 자, 34번에서는 회의에 어긋난 부분은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강찬우가 탁 끼어들었죠. 아까 전에 밑줄 그었죠.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서 자, 의견. 이희정의 의견은 고운 말을 사용하자. 친구들이 나쁜 말을 주고받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자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희가 이제 주의를 딱 받았죠. 높임말 사용을 안 하고 말할 기회를 얻지도 않고 사회자가 딱 시키지도 않았는데 팍 끼어들면서 그냥 말을 한 거죠.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김찬미는요.
자, 여기서 또 김찬민이 또 여기서 보면은 자신 없게 고운 말 뭐였지? 이렇게 친구들이 한 내용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반 모두가 싫어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을 근거를 들었는데 이거 38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자, 실천 내용을 정하는데 모르고 올라갔네요. 미안. 자, 실천 내용은 정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회자가 실천 내용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 요렇게 정했대요. 요게 40번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40번. 그래서 한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민이 말한 의견에 대한 근거는 우리 반 모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그었죠. 38번에 김찬민에게 회의를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 경청을 안 했죠. 잘 들어주는 게 경청인데 경청을 하지 않았어요. 찬민이가. 그 다음에 글 3번과 관련 있는 학급 회의 절차를 생각할 때 자, 뭔가 이제 실천 내용을 정할 때 표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찬성하는 거를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합니다.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표결을 합니다. 자, 40번에 결정된 실천 내용이 뭐였어요?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보면은 온라인 대화가 있는데 넌 누구야? 아니 대화명이 그냥 골뱅이 그냥 눈 모양이 골뱅이니까 넌 누구야? 대화명을 보고서는 이름이 아니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걔가 누군지 알지만 처음에는 모르겠죠. 자, 온라인 대화에서 지혜가 영철이를 못 알아본 까닭이 뭐예요? 대화명이 이름이 아닌 그냥 뭔가 그 문자? 아닌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림말? 그림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걸로 썼었죠? 다른 문자 글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썼어요. 자, 42번에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에 자, 가는 뭐였냐면 이모티콘이었죠. 이모티콘을 많이 올리는 애들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요거는 기분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온라인 대화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장난스럽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써야지 안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온라인 대화를 할 때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적절히 쓰면은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바른말 고운말 쓰고 시간과 상황에 어울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자, 규진이는 책을 보고 있죠. 그다음 희아는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보이지 않는다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봐서 이게 뭐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주제였냐면은 말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런 속담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누군가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이 퍼집니다. 말은 항상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번에 예절을 알아보는 거 규진이는 책을 읽어서 조사를 했고요. 희아는 컴퓨터로 검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에 엄청 중요한데 공익광고 영상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말조심, 기억이 이제 말조심에 관련 있는 그런 속담이었잖아요. 이거랑 관련 있는 거는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새치라는 건 짧다라는 거예요. 혀는 짧은데 그 혀로 사람 잡는다? 이렇게 혀로 잘못 말한 것이 나중에 퍼져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거는 뜻밖의 재난을 뜻하고요. 바늘 읽고 도끼 닦는다. 작은 것을 읽고 도끼 닦는다구나. 닦는다 아니고
작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처럼 팔다리도 없지만 재주가 뭔가 하나는 재주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질투하는 내용이에요. 시기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인데,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게 바로 3번. 새치여가 사람 잡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혀가 작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조사한 내용을 말한 친구인데 예절과 관련된 조사, 수민이에요. 어른이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허락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진혁이는 내가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대화 예절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게 뭔지를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 안 하고 앞으로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 의견을 말했어요. 그냥 느낀 점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조사한 게 무엇인지를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니었어요. 수민이가 맞아요. 자, 표어. 이거는 친구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표어는 자주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표어를 잘 썼던 친구는 훌륭합니다. 잔악계나 예절, 바른말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주장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만드는 거 제목처럼 만드는 걸 표어라고 해요. 함께 지킨 대화 예절, 우리 모두 좋은 기분 이렇게 속담처럼 이런 느낌으로 표어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화 말풍선을 잠깐 보면 엄마 학교 다녀온다요. 장난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빠 학교 다녀올게. 우리 자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높임 표현은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찔리네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서 자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높임 표현이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다는 드시다로 표현해야 되고요. 드시는 거 드시다 그다음 보시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높임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예산말, 높임말이 아닌 걸 예산말이라고 해요. 집, 밥, 먹다. 그런데 높임말은 집의 높임말은 댁, 누구누구 댁, 어르신 댁 이렇게 밥이 아니라 진지, 먹다 아니고 드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선생님께서 정우를 감싸 주셨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선생님이 하면 안 되고 감싸 주었다 안 되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내우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신유가 어머니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귓속말 여러 명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귓속말하면 굉장히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예절을 지키면서 회의할 때는 공식적인 상황이니까 높임말 사용하고 또 거친 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대화의 예절을 보면은 대화명 잘 표현하는 대화명 적절하게 써야 되고요. 상대가 모를 수 있으니까 줄임말은 조금만 쓰는 게 좋고요. 그림말을 적절하게 또 쓰는 게 이모티콘 적절하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아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쪽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3쪽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안녕.